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N개 피처를 갖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제 콜리니어리티란 단어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피처들이 많아질 경우의 문제가 자연스러운 문제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그 피처들을 통해서 저번에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릴레이션과 커절리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뭐 마지막에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결론인데 어쨌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델은 코릴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건데 근데 반대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커절리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네 명의 학생의 키와 몸무게 간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때는 키가 커지면 커질수록 몸무게도 커질 뭐 좀 확률이 높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무게가 그에 비례를 하죠. 근데 반대로 몸무게가 크다고 키가 커진다는 아니잖아요. 뭐 커진다라기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그만큼 키도 크다라는 말은 좀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델링으로 하는 거는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번에 이제 모델 아주 간단한 1차 함수의 이제 모델을 만들어 봤었는데 우리가 그 이항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이항을 뭐 여기 이제 키 쪽으로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베타하고 알파 A 나누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몸무게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게 거꾸로 키에 대한 모델도 되는 건가? 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를 거꾸로 한 거예요. 몸무게가 커질수록 키도 커진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는 우리가 경험한 데이터와 동일한 유형이라는 가정을 세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은 코릴레이션과 커절리티를 구분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데 피처 간의 코릴레이션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쵸? 콜리니어리티 공선형성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가정하지 않았던 커절리티가 사실 존재했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키 몸무게를 예측하기 위해서 키랑 먹는 양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키가 먹는 양에 영향을 준다고 해볼게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몸무게를 구하기 위해서 먹는 양과 키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 구하고 코에피션트 구하고 뭐 그렇게 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실제로 관계 있는 그런 거랑 멀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키가 먹는 양과 몸무게 모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사실은 먹는 양이라는 피처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는 양은 이미 이 키만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반대로 그쵸? 키라는 요소도 이걸로 대체해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뭐 먹는 양이라는 요소를 키로 대체해 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로스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를 이제 제일 적게 만드는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런 로스 값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이 많아지게 되면 죄송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커절리티 그런 거랑 점점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이런 이제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진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피처를 데이터 n개만큼 그냥 늘려버리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보시면 n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진짜로 피처가 n개만큼 있는 거죠. 이거 뭐 너무 많으니까 세타로 표기를 했고요. 세타 정확하게는 네, 볼드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에피션트가 여러 개잖아요.
뭐 로스는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로스를 0으로 만들면 우리가 생각하던 그 이상적인 모델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뭔 얘기냐면 그냥 피처가 데이터 인덱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를 이제 부여를 해서 이렇게 기존에 이제 데이터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가가 인가 아닌가 로 피처가 만들어지면 맞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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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면 곱하기 55 하면 바로 되죠. 이 경우도 1 곱하기 65 하면 바로 나오죠. 로스도 제로죠. 근데 새로운 데이터는 이걸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데이터, 경험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피처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학생에 대해서는 몸무게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란 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주어진 데이터의 패턴을 기반으로 어떤 규칙을 설정하고 그거대로 행동을 할 때 그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분석하던 것보다 더 좋은 이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피처들의 관계나 그에 따라 드리븐되는 예측 대상이 결국에는 데이터의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복잡한 사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게 머리가 복잡해져요. 타겟 피처랑 상관없는 피처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는 시간이 뭐 누구는 몸무게랑 관련이 있다고 없다 하고 그러긴 하는데 없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주어진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키 사실 자는 시간 데이터는 이제 코에피션트에 0을 줄 수 있으면 제일 이상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그 진짜 모델링을 할 때는 코에피션트를 다 이제 랜덤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피처 셀렉션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중요한 피처가 어떤 건지를 고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황에서는 그 각 이제 피처가 어떤 게 이제 영향을 줄지 안 줄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는 피처가 한 10개, 뭐 사회 과학 논문 이런 거 보면 물론 100개까지도 있지만 그럼 몇백 개, 몇천 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커절리티가 있다고 생각되는 피처가 어느 건지를 참 예상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피처 이렇게 모델링을 된 결과를 통해서 피처가 우리 커절리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라고 새로 발견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처 셀렉션이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커절리티에 얼라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라인을 하려고 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처들 간의 커절리티 그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원래는 몸무게에 영향 안 미쳤는데 미치더라 라고 이렇게 새로운 발견을 하려고 할 때도 있고 그 반대로 없다고 주장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모델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이제 공선형성 컬리니얼티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런 식의 커절리티가 정답인데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간에도 사실은 상관성, 코릴레이션, 커절리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B 테스트나 EDA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주어진 피처가 뭐 몇백 개, 몇십 개 이렇게 있을 때 그걸를 다 이제 경우의 수를 다 해봐요.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코릴레이션이 없는 피처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있다고 할 때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생각되는 피처랑 없다고 생각되는 피처랑 이 경우의 수 조합을 다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커절리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런 피처들을 다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이거를 타겟 피처가 정확하게 어떤 피처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지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하고 피처를 이제 경우의 수 다 나누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100% 정확도의 모델을 얻을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의학 분야 있잖아요. 임상 3상까지 진행하는 이유는 이런 A/B 테스트를 정말 정확하게 고도로 하기 위함이거든요. 아주 높은 정확도로.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도 아주 작은 확률로 부작용이나 효과가 없기도 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 이제 부작용, 그 조금 전문 의약품 이런 거 들어가면 진짜 부작용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되게 살벌하게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델링을 통한 커절리티를 추측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probabilistic inference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의 정확도로, 그러니까 100%도 사실 퍼센트죠. 무조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로 따져보면 맞다 쪽은 절대로 달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는 챕터 2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probability 일단 이제 확률적인 내용은 좀 집중해서 챕터 2에 다룰 거고요. 그러면 피처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는데 최대한 뭐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내용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댓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